홍대신문 소속 김혜빈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시설안전 부문 일체형 책걸상 교체 추진 공약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 자료집에 제시한 2023 1학기 학교학생 대표자 협의회와 2024 1학기 학교학생 대표자 협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체형 책걸상 교체 추진과 관련해 본제 관제팀은 2년 정도 시범 운영을 통해 여러 문제를 확인한 후 일체형 책걸상 교체를 확대할 계획이며 한 번에 모든 시설을 교체하기에 예산 결제가 쉽지 않은 점과 책걸상 교체는 가장 오래된 비품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본부가 제시한 공약은 일체형 책걸상 교체, 경정 예산 추가 집행, 강의가 많이 진행되는 강의실 순으로 시설 교체로 학교 본부 측의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공약 이행을 위해 본교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해주신 게 오래된 것부터 이제 학교 본부는 교체를 할 예정이고 저희는 이제 강의가 많이 진행되는 것부터 교체를 한다라는 상이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오래된 소리는 이제 많이 사용되어서 이제 그런 뜻인데 정리해드리자면은 이제 수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체가 안 돼서 오래된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학교 본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체해야 되는 책걸상도 알동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도 일단은 우선적으로 교체돼야 되는 부분이 알동 홍문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방송국 서예소 기자입니다. 같은 공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체형 책걸상 교체가 확정의 성공에 추진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예산을 추가 집행하여 증액한 금액으로 홍문관 및 인문사회관 시동이 우선적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이라 언급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증액된 예산을 일체형 책걸상 교체 추진에만 사용할 것인지 또 예산 부족으로 치닫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다른 건물 교체 공사가 미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시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사 관련의 예산은 저희 적립금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로 일부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사로 사용되어야 되는 비용은 일부 법으로 적립금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일체형 교체로 사용할 예산은 이제 여기 자금 예산서 보시면은 관리 운영비, 즉 교비 회계에 있는 관리 운영비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두 개는 서로 다른 회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호 간섭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신문 정채원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선본 지하 캠퍼스 학생 복지 공간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선거본부가 당선될 경우 총학생회로 지내는 임기는 1년입니다. 내년에 착공 예정인 지하 캠퍼스에 학생 복지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임기 동안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공사가 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희 모두가 알다시피 OMA라는 건축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홍익대학교 부지에 맞게 일부 조정이 들어가는 단계를 저희가 실시 설계라고 하는데 그 실시 설계에서 이제 그 용도를 일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은 이제 올해에서 내년까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단계에 미리 학교 학생 복지 공간 확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학교 본부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대신문 정채원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선본 조도가 낮은 교내 사각지대 및 통행료 개선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선거본부의 정책자료집에서는 2023년 기준 112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지구대는 마포구 홍익지구대이며 본교는 홍익지구대 관할로 본교 또한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그러나 112 신고 건수 중 어떤 유형의 신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야만 낮은 조도로 인해 본교가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마포구 홍익지구대에 가장 많이 들어온 범죄 신고의 유형이 무엇인지 더불어 정책자료집에 제시한 근거와 주장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거는 이제 주치자 관련, 즉 술에 취한 사람들에 관련된 범죄 그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 홍익대학교 내부보다는 여기 앞에 있는 상권에서 주로 많이 신고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홍익대학교 내부가 지금 외부인으로부터 출입이 자유롭다 보니까 저희 홍익대학교 내부에서도 이제 위험은 자유롭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홍익대학교는 학교로서 이러한 신고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공간에서 어떤 위험 상황이 하나라도 나왔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조도가 낮아서 범죄 위험률이 높다라는 논문을 근거로 일단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방송국 서예소 기자입니다.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추진 공약 중 2023학년도 1학기 간사록에 따르면 건설관리팀 측에서 기계를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단순 점검에 한 달이 소요되고 홍문관은 설계구조상 모든 강의실에 배관 및 실외기 설치가 부적합하다는 문제로 인해 교체하는 시기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방학 기간이 아닌 학기 중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학우들에게 불편이 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기 중에 고장이 나는 거는 사실 저희 공약에서 이렇게 다룰 수 사실 없는 내용이고 이게 언제 고장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일단 즉각적으로 저희 총학생회에서 조치는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뭐 강의실을 옮겨서 수업을 듣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알동에서 주로 사용되는 냉난방기의 경우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제 흡수식 냉온수기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외기가 사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내부에서 구동이 되게 만드는 건데 이게 구조상으로 이제 뜯어보시면은 전체 교체를 하지 않아도 이 냉각수라던가 일부 그런 그 부품을 교체를 하면은 이게 효율이 좀 많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전면적인 교체보다는 이런 시스템적인 그 개선의 영역이라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신문 소속 김혜빈 기자입니다.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추진 공약에 대해서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캠퍼스 환경개선 TF 자재팀을 통해 노후 냉난방기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냉난방기 시스템 검수를 요청해 이를 바탕으로 학교 학생 대표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선거본부의 정책 자료집에서 언급했듯이 홍문관은 설계 구조상 모든 강의실에 배관 및 설외기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선거본부는 현재 가동 중인 냉난방기 외에도 노후화된 냉난방기 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했다시피 저희 홍익대학교에 자주 사용되는 냉난방기 자체가 흡수식 냉온수기 방식이라 이게 전면 교체가 아니라 이게 시스템의 개선의 영역이라서 그 생각보다 그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겨울방학 내에 이거 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 다 점검을 최대한 학교 본부에게 요청을 드려서 이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을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신문 정채원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브랜드 분야 학교 휘장 제작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본 선거본부가 시설 안전 분야 통행료 개선 공약에서도 언급했듯이 교내 설치된 가로등의 수가 적습니다. 즉 휘장을 달 가로등도 적은 것인데 단순히 휘장 제작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앞선 공약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가로등 설치 공약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휘장 제작 및 설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 선거본부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학교 휘장 제작을 하려는 이 공약의 목적은 저희 홍익대학교 브랜드 이미지의 강화입니다. 따라서 저희 주요 행사가 입학식이나 졸업식이 이루어지는 주요 홍문관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 앞에 있는 가로등의 개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진행된 그 사물 패션 디자인학과의 패션쇼 같은 경우에도 교내 가로등에 배너가 설치되었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 사례에서 그 통행에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건물 근처 가로등에 배너를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가로등 그 휘장이라고 해서 되게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대동제 같은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가로등 배너를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통행에 생각보다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런 점 모두 인지하고 있고, 이제 통행에 지장 없는 사이즈로 이제 가로등 배너와 같은 그런 사이즈로 제작을 할 거라서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소속 김혜빈 기자입니다. 응원가 공모전 공약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응원가를 주로 활용하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우 축제 이외에도 교류전과 같은 큰 단위의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본교는 축제를 제외하고 주기적으로 열리는 큰 단위의 행사가 없습니다. 교내 응원가가 주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응원가가 활용할 기회가 적기에 자연스레 응원가가 무의미해질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근 저희 학교 공과대학에서도 서강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과 교류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예시에서 언급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주요 큰 행사들에서 이런 응원가를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즉 단과대 차원의 타 학교와의 교류전 행사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많은 행사들에서도 이 응원가를 활용하여 응원가 공모전의 활용성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좀 더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에서 동아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학교랑 되게 많이 교류를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과 차원에서도 되게 많은 그 학교와 교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법대 같은 경우도 다른 학교랑 교류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점을 봤을 때 저희 학교가 이제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응원전이라는 그 큰 시스템에서 이제 이것이 발전을 했던 반면에, 저희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좀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다른 학교랑 연합을 했을 때 이런 점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신문 정채영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선본 굿즈샵 개설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굿즈샵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지 마련 및 온라인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상품 기획이 필요합니다. 학우 또는 외부인의 수요를 반영한 굿즈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기념품샵 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아트앤디자인 밸리의 굿즈샵 설치, 온라인 굿즈샵 개설은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58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으로 이제 있으면서 저희 축제 굿즈 관련해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경우를 빗대어 봤을 때도 외부인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타 학교보다 저희가 좀 장점이 이 부분에서 많은 편인데요. 홍대거리가 아무래도 좀 관광지로 좀 유명하다 보니까 이 외부인이 오히려 더 많이 와서 이런 브랜딩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정문에 있는 이제 외부의 노출도가 많이 되어 있는 아트앤디자인 밸리를 활용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외부인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방송국 서혜소 기자입니다. 같은 공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굿즈샵 개설은 근 3년간 매년 나오는 총학생의 공약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굿즈샵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패러다임 선보는 이전에 해당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한계를 선거본부는 어떻게 극복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타 학교의 굿즈샵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그런 큰 조합 내에서 이제 굿즈샵이 운영이 됩니다. 이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거는 학교 그리고 교직원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조합을 형성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저희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생활협동조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전때 총학생회도 이런 생협이라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그 키워드를 잡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난항을 겪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는 그와 다르게 조금 그 시선을 좀 다르게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익대학교 학교본부와 이제 얘기를 해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홍익대학교 학교본부 그리고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등 이제 자치기구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업체들을
기준으로 선정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오히려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도 굿즈샵 개설이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방송국 서예소 기자입니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유튜브 개설 및 인스타그램 활성화 공약 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미 홍아람과 홍대방송국에서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다양한 교내 활동을 주제로 꾸준히 콘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총학생회 홍보국을 신설한다면 앞서 언급한 두 기관과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콘텐츠를 제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총학생회 홍보국을 신설하는 목적은 이 홍보국 저희 학생들에게 정보 전달을 위한 SNS를 활용하는 목적으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던 부서들과는 다른 차별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학생회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미디어 홍보국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미디어와 홍보가 지금 섞여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실상으로는 미디어 제작을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홍보적인 측면이 저희 총학생회에서 좀 부족하다고 제가 집행위원장 이제 연임하면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홍보국을 따로 신설을 해서 오히려 대외적으로 좀 정보 전달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홍보국 신설이라는 키워드를 더 따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김혜빈 기자입니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유튜브 개설 및 인스타그램 활성화 공약에 대해서 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언급하셨듯이 총학생회 유튜브 개설을 미디어 홍보국이 아닌 홍보국으로 신설을 언급하셨습니다. 해당 부서를 신설하는 이유는 이전 공약의 답변으로 들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부서의 인원 확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학생 자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총학생회 인원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올해 또 제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모집 공고라던가 이런 걸 많이 냈을 때 생각보다 많은 학우들이 이 총학생회에 지원을 해주는 점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총학생회 내부 정원 TO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학교 본부에게 무작정적으로 이제 장학금 TO를 늘려달라 이렇게는 사실 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부담을 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홍익대학교를 총학생회가 이제 좀 더 활성화되는 거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부담을 지지 않을까 합니다. 홍대신문 정채영 기자입니다. 홍익대학교 정기 콘텐츠 제작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교 홍보대사인 홍아람, 홍대방송국 등 정책자료집에서 언급한 학생자치기구들 또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기에 총학생회와의 협업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공약을 제시함에 있어 학생자치기구들과 협의가 되었는지, 협의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널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HIBS는 아직 여기에 내용이 정책자료 좀 자세히 보시면 포함이 안 돼 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저희 홍보대사인 홍아람 단장님이랑은 제가 이미 유선통화로 이미 통화를 진행을 했고요. 단장님도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홍아람이라는 채널에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아람이라는 것도 어쨌거나 학교 대사다 보니까, 학교 홍보대사다 보니까 이런 학교 공식 유튜브 같은 데 업로드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어서, 그리고 저희 또한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은 같이 컨텐츠를 제작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신문 김지우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측 권리부문 예비군 수업 결손 대책 모니터링 확대 공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진행한 2024 1학기 학교 학생 대표자 협의회에 따르면 학사 지원팀은 녹화 강의 공유와 관련해 학교 본부 차원에서 실시간 강의를 녹화 강의와 실시간 원격 강의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기에 예비군 학생에게 녹화 강의 제공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실시간 강의를 녹화 강의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실시간 강의를 녹화해 제공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이 학교 본부와 이미 논의된 상황에서 예비군 수업 결손 대책으로 녹화본 또는 필기 자료 공유를 학교 본부와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규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가져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서 저희 정책자료집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제 예비군으로 인해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과 그리고 수업을 듣는 학생 그 두 그룹 간에 불리한 처우가 없어야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하기도 했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부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지금 그 강의 자료 PPT만 제공을 해주시고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한다라고 일단은 먼저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과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불리한 처우가 없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은 강의자료 PPT만 제공이 된다면은 그 강의에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불리한 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학생 대표자 협의회에서 이제 말했다시피 이거를 강제하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습니다. 하여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가 가져갈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우에는 저희는 단과대학이랑 독립학부 학생회와 직접 연계하여 이제 교수님들께 직접 문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교수님들도 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해서 문의를 드리게 된다면은 이 부분 일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신문 김지우 기자입니다. 성적 입력기간 모니터링 활성화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약에서 성적을 미입력한 교원에게 정당한 사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만으로는 성적 입력 기간을 교원이 지키지 않아 학우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스템의 경우에는 저희 성적이 이제 입력이 안 되면 IN으로 뜨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만 뜨고 지금 현재 학우들은 이게 왜 입력이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불편함을 해소하기 직전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학교 본부에서 저희를 이 성적이 입력이 되지 않았다 라는 거에서 납득을 먼저 시키는 것이 일단 우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목표, 즉 성적 입력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게 정확하게 왜 입력이 안 됐는지에 대한 저희 학생들이 납득을 해야 된다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방송국 서예소 기자입니다. 같은 공약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적 입력기간 모니터링 활성화와 예비군 수업결손 대책 모니터링 강화는 이전 총학생회 개화의 공약이고 현재 논의 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해결되고 있는 사안을 다시 공약으로 내것인 이유가 궁금하며 공약을 이행할 시 현 총학생회와 어떤 차별점을 마련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앞선 질문에도 일단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일단 공식적으로 학교 본부에게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단과대학이랑 그다음에 이제 독립학부 학생회들과 이제 연계를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교수님들에게 이제 문의를 넣는 방식으로 일단은 디벨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입력기간 모니터링 활성화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적 미입력 시 사유 요구에다가 더해서 이제 더 가져가는 게 이제 정정서 제출 시스템 확립입니다. 지금 시스템 학산외교에 보시면은 지금 시스템의 경우에는 저희 학우들이 직접 교원에게 이메일로 문의를 드려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를 클래스넷을 활용해서 좀 더 문의를 간편화를 하고 좀 더 이거를 어쨌거나 정정기간이라는 명시되어 있는 기간에 있어서 저희가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차별점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군 수업결손 대책 모니터링이랑 성적 입력기간 모니터링이 이름만 같은 거지 사실 이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좀 많이 다르다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방송국 심영현 기자입니다. 패러다임과 어셈블 문화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선본 모두 대동제 상반기 개최를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대동제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티스트의 무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티스트 라인업이 상반기에 더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론 대동제 상반기 개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선본 모두 대동제 상반기 개최 공약의 근거를 아티스트 라인업으로 작성해 주셨습니다. 어셈블 선본과 패러다임 선본은 각각 아티스트 라인업이 대동제의 본질적인 목적에 어떻게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해당 근거를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 본부도 아티스트가 이제 대동제를 이제 주를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반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하반기에 이제 페스티벌이라던가 단독 콘서트 등 여러 가지 이제 아티스트들의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컨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진행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어쨌거나 저희에게 지금 주어진 예산은 동일한데, 그런 동일한 예산 내에서 저희가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로 1차적으로 땡겨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공시된 자료에 보시면은 자금 예산서에 이제 세종 캠퍼스랑 이제 서울 캠퍼스 합쳐서 대동제 행사 경비로 약 2억 7천만 원 정도를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세종 캠퍼스랑 합쳐서 이 정도 금액이 산출되는 거지, 저희에게 사실 할당되는 금액은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절반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럼에서 저희가 이 대동제 큰 행사를 운영하려면은 추가적으로 사실 지원비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할로윈이라던가 크리스마스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많이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이제 마케팅비를 많이 산정을 해줘 놓지 않습니다. 지금 기업들에서 마케팅비를 산정을 해놓을 때 주로 이제 상반기, 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이제 배정을 해놓는데, 하반기의 경우에는 이제 행사들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해서 이런 동일 조건을 봤을 때 저희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이제 더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를 드린 거고,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아티스트의 경우에도 물론 이것이 주는 아니지만 동일한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 그것을 굳이 이유로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소속 김혜빈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소통부문 부시시설 소통 TF 단계적 활성화 공약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 1학기 학교학생 대표자 협의회에서 공약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돼 학교 본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추후 논의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소통 게시판 운영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선거본부는 필요하다면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해당 사안을 진행해야 한다며 부시시설 소통 TF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캠퍼스 환경 개선 TF 등 인력이 필요한 여러 공약을 제시한 점을 볼 때 가용 인력의 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인력 부족의 상황에서 인력 배분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 부실시설 소통 TF의 인력이 부족하다, 그 게시판 이용을 할 때 그 인력이 부족하다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학교 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교직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이 단계적 활성화의 이 단계에 있어서 이제 여기 해결책 보시면은 이제 캠퍼스 환경 TF랑 같이 부실시설을 수합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런 부실시설들이 많다는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성을 따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설문조사 형식을 활용한 부실시설 2차 수합의 경우에는 총학생의 인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진 않은 이유가, 이거는 오히려 학우들이 직접 참여를 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인력적인 부분이 첫 번째로 사용되는 부분이 다르다, 사용되는 인력이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히려 학우들이 직접 참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지 않을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방송국 서혜소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선본에게 복지 부문에서 편의시설 확대 추진 공약 중 질문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이용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멀티자판기 재배치 확대 설치를 공약으로 내거셨는데요. 사용률이 저조하기에 자판기 운영을 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배치 및 확대 이후에도 사용률이 저조하다면 낭비되는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수요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 확대는 필요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시를 하나 들자면은 일단은 되게 많은 저에게 문의가 들어왔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가 사용이 안 되고 코인으로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그 편의시설을 방치하게 되면 저는 그것이 사용률을 저하하게 해야 되는 요소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서 오히려 사용률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소속 김혜빈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복지 부분 교육용 프로그램 및 상권 제휴 확대 공약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 1학기 학교 학생 대표자 협의회에서 미술대학 일부 수업의 경우 어도비 라이센스가 없으면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이지만 학교 측에서는 어도비 라이센스 구입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의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반영하기도 어려움이 있는데 추가적인 다른 단과대학과 학과의 프로그램 도입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예산 문제라고 학교의 본부 측에서 답변이 오는 거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희가 등록금 심의위원회 이전에 학교 본부가 1년에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 예산 책정이 안 돼서 예산이 부족으로 이제 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총학생회 총선거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된다면은 이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이 다른 이유이지 않나라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건 미술대학의 어도비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대학에서 마야라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하게 되고 저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에서는 CAD, 오토캐드라던가 아니면 퓨전 360 같은 그런 CAD 관련 기반의 이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드리자면은 이것 또한 사실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들과 함께 이제 각 과에 그리고 각 수업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1차적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수업 이후에 그 프로그램들이 정확하게 몇 명 어느 정도의 규모 자체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저희가 가예산을 상정을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가능한지 학교에 대해 일단 1차적으로 문의를 할 거고 이게 물론 이제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업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게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수업은 저희가 최대한 이제 학교 본부에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대방송국 서예소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선본에게 홍문관 앞따릉이 정류소 설치 공약 관련해서 현재 학우가 등굣길 이동 수단으로 따릉이보다 전동 킥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중인데요. 실제로 교내에 널브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와 위험한 운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아 홍문관 앞 따릉이의 정류소 설치보다는 전동 킥보드 주차 장소 및 운행 규제 등에 대한 규제가 더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로 따릉이에 대한 규제를 먼저 생각하셨는지, 이후에 다른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규제를 추가로 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있어서 이제 뭐 전동 킥보드라든지 전동 자전거라든지 이거를 규제를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본부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 관제팀 근로 학생들을 동원해서 통행로를 좀 더 넓게 하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킥보드랑 자전거를 한쪽에 배치한다던가 이러한 지금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본부도 이게 지금 현재 최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좀 더 반대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문제점은 정류소가 없어서 무분별하게 이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류소라는 그 개념을 넣어서 이곳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은 즉 따릉이라는 그런 저희 서울시청 이런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그 복지 그런 걸 사용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 인원이 상대적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따릉이가 예를 들어서 뭐 20대가 된다 혹은 30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인원만큼 오히려 이게 가격도 저렴하고 오히려 좀 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전동 킥보드랑 전동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좀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본부의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대방송국 서예소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선본에게 중앙도서관 열람실 24시간 개방 요청 공약 관련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중앙도서관을 24시간 개방할 경우 관리인분을 고용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통제와 관리도 더욱 엄격해져야 하고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관리를 강화할 구체적인 대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 자료집과 앞서 상호 응답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23시 이후에 3, 4층을 제외한 그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을 연결하는 입구를 폐쇄하여 중앙도서관 열람실로 통행하는 입구를 야외 계단 하나로 단일화하여 그 경비 인력 1명으로도 충분히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이랑 주로 연결되어 있는 게 Q동, 즉 정보통신센터, 그리고 와우관, L동, 그리고 G동, 이렇게 세 가지 건물이 지금 연결이 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학우분들이 좀 지나치면서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해당 건물 다 길목에 저희가 철문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뭐 여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학생회가 2층을 올라가는 길목에 보면은 철문으로 이거를 일시적으로 통행을 다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해서 중앙도서관으로만 가는 길목을 설정을 해놓는다면은 사실 인력 관리 문제라던가 보안 관련 문제라던가 이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김유민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선본께 같은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T동 열람실의 인원이 집중되어 관리와 청결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과 한국도서관 기준에 따를 때 대학 도서관의 열람실 좌석은 학부생 25% 이상 설정이 바람직하며 본교는 약 9.45%인 점을 근거로 해당 공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도서관 열람실 24시간 개방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열람실 좌석 확보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짚고 일시적인 방편이라도 이 문제의 해결점을 일단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앞선 시설 쪽에 보시면 지하 캠퍼스 복지공간 확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려고 공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열람실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하 캠퍼스 추후에 완공될 그런 건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저희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책을 1차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소속 김혜빈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연합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상호 간 공통 질문 시간에서도 이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질의응답을 통해서 연합선거운동본부라는 것이 하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점에서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2025 단결홍익 총선과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학이 단선으로 진행되지만 이후에 있을 총선거에서 혹은 보궐선거에서 경선으로 진행될 경우에 이와 같은 연합선거운동본부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총학생회와 연합선거운동본부를 형성한 그 선거본부가 더욱더 학생들의 많은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생 자치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연합선거운동본부라는 것은 저희가 다 같이 나아가자는 의미인 거지, 이거에 있어서 경선에 있어서 누가 유불리함을 가져간다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 정책자료집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직면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의 해결책 중 하나인 연합선거운동본부를 제시한 것이지, 이거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오히려 비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은 당선이 되면은 사실상 중앙운영위원회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당선이 되기 전부터 이 공약이라던가 이걸 같이 가져감으로써의 나오는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김혜빈 기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두 선본의 공통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선본 모두 유튜브 개설 등과 같은 본교의 브랜드 입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본교에 존재하는 HIBS, 홍아람 등과 같은 여러 언론기관, 또 자치기구 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HIBS나 홍아람도 현재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있고, 이 외에 총학생회와 협업을 이루어서 본교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허나 홍익대학교, 홍아람, 그리고 HIBS, 또한 홍대신문 이외에도 교지라든지 영자신문 등등 본교에는 언론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해당 언론기관이나 자치기구들이 총학생회가 진행하고자 하는 공약에 힘을 실어준과 더불어 해당 자치기관, 언론기관들이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 지원 또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학생회로서 임기를 지내는 동안에 어떻게 본교 언론기관과 자치기구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해주신 여러 단체 자치기구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전에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홍아람은 좀 다른 단체들과는 좀 특성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언론사에 이제 좀 많이 치중되어 있는 반면에 홍아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홍보대사, 즉 홍익대학교 공식 홍보대사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먼저 차별점을 두고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 패러다임 선거운동 본부는 그렇게 이제 1차적으로 홍아람 단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했고, 그리고 저 또한 이런 교내 언론기관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학생 자치기구가 지금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이거를 더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도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자세하게는 정책 자료집에서 적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HIBS 뭐 영자신문이라던가 많은 언론기관들이 원하는 바가 사실은 있을 겁니다. 그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가 단독적으로 공약을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그건 좀 더 그 언론사들에게 좀 더 이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가져가진 않았지만, 만약 그러한 부분이 느껴진다면은 어쨌거나 홍익대학교 학생이고 홍익대학교 총학생회는 홍익대학교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치기구 또한 어쨌거나 홍익대학교란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일단은 그 각각 언론사들이 원하는 내용들과 함께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한 후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해결책을 먼저 제시를 드리고,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소속 김혜빈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브랜드 부분 굿즈샵 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선 공통 질문 시간에서 이에 대해 질문을 드렸을 때 외부인 출입이 더욱더 용이하도록 할 수 있겠다는 장점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해당 질문에서 다루고자 했던 부분은 입지가 아닌 물품입니다. 외부인 또는 본교 재학생 또는 본교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저희 브랜드샵, 굿즈샵을 방문하셨을 때 그 해당 방문자들이 원하는 그 수요를 반영한 굿즈가 없을 경우에는 굿즈샵을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 본교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입지 마련과 더불어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물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많은 방식으로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공개 입찰 방식을 저희가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공개 입찰 방식에 이렇게 조건 중에 이런 물품에 대한 그런 제도 그 항목을 넣으면은 오히려 1차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굿즈샵이 시행되고 나서도 추가적인 피드백이 나온다면은 그 부분을 해당을 반영해서 이제 굿즈샵 해당 운영자에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제 의견을 이제 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래서 앞서 굿즈샵 관련 공개 입찰의 조건 중 하나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 본부와 총학생회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겠다고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점에 있어서 조금 더 학우들의 입장 그리고 학교 본부의 입장이 좀 더 유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좀 더 유동적인 물품이라던가 이런 게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굿즈샵의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대신문 소속 김혜빈 기자입니다. 패러다임 교육 진로 교양 과목의 절대평가 제도 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약에 대해서 앞선 홍대 방송국 소속
정빈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절대 평가로 인해서 상대 평가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상대 평가 과목이 폐지되는 우려가 있다라고 질문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해당 문제는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와는 별개로 드래곤볼과 같은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바다라고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현재 해당 질문에 대한 요지는 분야와는 별개로 분야 안에 여러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그 개설마다 절대평가인 과목이 있을 것이고 상대평가인 과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목들 중에서 절대평가인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학점 취득이 더욱더 용이하기 때문에 같은 영역이더라도 절대평가인 과목을 오히려 더욱더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평가로 마련된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이수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평가가 성적을 잘 받는다 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은 사실 저는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평가라는 거는 성취도를 기준으로 그 일정 성취도를 넘으면은 받는 점수가 학점이 일정하게 부여가 된다는 것에 취지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린 교양 과목의 취지가 이에 부합하게 이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 이러한 그 기준에 있어서 너무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교수진분들과 그리고 학교 본부가 협의를 해서 일정 그 기준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준점을 만들게 된다면은 오히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선호도가 점수를 잘 준다고 절대평가로 몰린다? 라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